우리는 매주 돌아올 불금, 또 주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인간은 놀기 위해 살아가며 놀이를 통해 성장과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면 술래잡기에 쫓고 쫓기는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에 내성이 생기고 딱지를 치며 기회와 리스크를 배웁니다. 놀이란 인간의 원동력이자 훌륭한 교육 방법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각 게임들은 참가자들의 행동과 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교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돈이 절박한 이들에게 다가가 딱지 몇 판으로 큰 돈을 안겨줍니다. 이를 통해 오징어 게임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기회다 라는 인식을 주어 게임에 참가하게 만들죠. 이어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른 채 게임에 참가한 이들은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공포에 빠진 참가자들에게 주최 측은 보상과 리스크를 인지시킨 후 이들에게 두 번째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게 이름뿐인 선택권을 주어 혹시 모를 반항과 폭동, 패닉에 빠진 참가자들이 게임을 망칠 가능성을 차단하죠. 돌아오기를 선택한 참가자들은 이제 각오와 집중력이 넘쳐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최 측이 두 번째 게임으로 달고나 뽑기를 준비한 것도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였고요. 그렇게 자신의 존엄마저 버려가며 살아남은 이들은 어느새 게임에 깊게 녹아들어 버립니다. 줄다리기 직전엔 배고픔을 유도해 분쟁을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 자신의 편과 함께 살아남게 함으로써 그 결속력을 강화시켰죠. 이제 끈끈한 유대감도 생겼으니 서로 팀을 짜라고 하면 참가자들은 당연히 가장 신뢰하는 동료와 함께 살아남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전우회로 똘똘 뭉치게 해놓곤 다음날엔 그 동료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참가자들의 멘탈을 터뜨려버리곤 곧 가장 절망적인 게임을 시작하죠. 어떤 전략이나 협동도 통하지 않는 징검다리 게임 말입니다. 이 시점에 온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져 이미 심적으로 거의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칼만 쥐어주면 서로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수 있는, 처음 딱지치기를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주최 측은 극한의 투쟁극,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냅니다. 이상한 것은 이토록 치밀한 물밑 작업이 있었음에도 우승자인 456번 참가자는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이 게임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오징어 게임을 통해 더 선한 인간이 되었죠. 마지막엔 사랑하는 딸과 456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게임에 뛰어드는 성자에 가까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옥에서 악마가 아닌 성자가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성기훈은 주최 측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물론 정신없이 달고나를 핥아 살아남은 그때까진 그는 그저 바보같이 착한 도박 중독자 성기훈일 뿐이었죠. 그러나 줄다리기 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죽이는 대신 서로 보호하기를 택하고 강자 대신 약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구슬치기에선 할아버지와 한 팀을 맺는 악수까지 두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더러운 본성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더욱 확고히 세우게 되죠. 물론 할아버지와 한 팀이 된 시점에서 이미 주최 측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었고요. 주최 측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을 본성에 굴복한 짐승으로 만들고자 했고, 많이 죽을수록 유리해지는 징검다리 게임을 통해 심리적, 상황적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먼저 가겠다고? 그럼에도 생존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한 상우와 달리 기훈은 상금을 포기하거나 이점을 포기하는 등 다양한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지켜냅니다. 결국 상우와 기훈은 각자 본성과 인간성, 이기심과 이타심을 상징하는 대척점으로 대립하게 되죠. 각자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선 상우가 기훈을 없애고 상금을 차지하거나 기훈과 상우가 함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우의 사망으로 인해 기훈의 신념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도, 상금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도 없는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두고 벌인 오일남과의 내기가 기훈의 신념을 증명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죠. 만일 오일남과의 내기에서 졌다면 기훈은 지독한 악당, 어쩌면 새로운 프론트맨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50대 50의 내기에서도 승리한 기훈은 이제 그들의 뜻에 맞서는 걸 넘어 주최 측의 강력한 적이 되어 게임으로 돌아옵니다. 삶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우린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해야 하죠.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기도 하고 때론 타인의 손에 맡겨지기도 합니다. 선택권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선 많은 자격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선택하지 않는 이에겐 이 무거운 의무가 면제되죠. 삶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선 이 모든 피곤함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념대로 살기 위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조금만 타협한다면, 조금만 망가진다면 우린 꽤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신념을 지켜내도 약속된 보상은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희생을 요구받기도 하죠. 인간다운 삶의 가치는 점점 흐려져만 갑니다. 그저 더 많은 재화와 즐거움만이 주된 가치가 돼가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요? 올바름을 포기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걸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현명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